14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심하고 외심에서 했던 것처럼 두 개의 중선을 먼저 작도한 다음에 나머지 그 교점과 지나는 점이 중선이 될 것인가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각각의 변의 중점은 잘 작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고민해 보시고요. 중점을 작도해서 이렇게 중선을 한번 작도해 봅시다. 자, 중선을 각각 작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들은 얘가 1대 1, 얘도 1대 1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을 이제 연결을 해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행사변형하고 평행선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이 교점을 충분히 지난 크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교점을 지난 충분히 큰 선을 연장했어요. 그래서 얘가 1대 1이 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 이 중선 있죠? 이 중선하고 이 점을 지나게끔 평행선을 작도할 겁니다. 선생님 평행선을 하도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평행선을 한번 작도를 딱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평행선을 작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선은 연결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교점이 생길 거니까 이 교점과 이 선을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닮아 있어요. AA 닮음이죠. 평행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닮았기 때문에, 게다가 그 닮은 비가 1대 2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1일 때, 이 친구는 2가 돼요. 이 길이죠. 게다가, 이쪽 부분에서 보게 되면, 얘도 1대 2가 돼요. 그거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닮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또 2가 됩니다. 얘가 1일 때 이 길이가 2가 돼요. 자, 그러면 결국 2대 2로서 같은 길이만큼을 갖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각각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되죠.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각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하게 되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게 되어서 이 점은 중선, 그러니까 나머지 선은 중선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중선의 교점은 존재한다. 그것이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각형의 무게중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길이와 이 길이 비가 왜 1대 2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죠. 사실은 정답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하고 이 전체 삼각형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비가 1대 2로서 길이 비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각이 끼인 각이 되죠. 전체 공통으로 끼인 각이 되니까 A, S 닮음에 의해서 닮음이라고 쓸게요.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아 있게 되고, 닮았으니까 이 대응하는 각인 이 각과 이 전체 이 각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동의각이 같게 되기 때문에 평행선의 뜻, 정의에 의해서 이 두 가지는 평행선이 됩니다. 동의각이 같으면 평행선이 된다고 했죠. 자, 평행선이 되니까 또다시 이번에는 이 나비 형태로 생긴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도 서로 닮아버립니다. 그거 역시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두 개가 평행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엇각,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엇각이 되어서 AA 닮음이 돼버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1대2였으니 이 밑변의 길이가 1일 때 이 밑변의 길이가 2가 되고, 다시 나비 형태를 보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비가 1대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대응하는 변인 이 변의 길이가 1일 때 이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변의 길이,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가 1일 때 이 변의 길이가 뭐가 되나요? 2가 되는 1대2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 삼각형이 1일 때 이 삼각형이 2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대응하는 변인 이 변도 1일 때 이 변이 2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1일 때 이게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질문했던 이게 왜 1대 2가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던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이 있으면 세중선은 길이를 꼭지점으로부터 각각 2대1로 나눈다는 얘기가 증명이 되죠. 1대 2, 1대 2, 이것도 1대 2.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암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로써 무게중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번째, 닮음의 응용입니다. 첫 번째로 넓이의 비, 도형에서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닮은 비가, 그러니까 길이 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길이는 1차원이에요. 그리고 넓이는 2차원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하나 커지면 제곱이 되고, 부피인 3차원이 되면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비가 m 대 n이면 넓이 비는 m제곱 대 n제곱이고,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부피 비는 m세제곱 대 n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 응용이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작은 삼각형이 있고 큰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막 여러 가지 도형들이 막 섞여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겠죠. 근데 얘가 길이가 1일 때 얘가 2인 거를 밝혔다고 하면 이게 닮아 있기 때문에 이 넓이 비가 1대 4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탁 써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그런 값다 하고 암기만 할 게 아니고 문제 적용할 때 이런 걸 느끼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16번째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증명 방법만 400개가 넘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에서 설명한 내용을 좀 할 텐데요. 작도로 해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를 보이기 위해서 이 b선분을 일단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연장을 시킵니다. 충분히 연장시키고, 작도라는 건 길이를 똑같이 보존할 수 있으니 이 밑변인 a 길이만큼 이 거리를 컴퍼스로 딱 돌려가지고 콩 찍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A가 되도록 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수선은 또 작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또다시 수선을 작도를 합니다. 이 점으로부터 수직이 되도록 작도를 해요. 그러면 얘가 직각이 되겠죠? 또다시 이 B 거리만큼을 점을 찍어서 거리를 잡아서 나머지 변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B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어떤 형태의 그림이 되냐면, 제가 미리 그려왔습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이런 형태까지 나왔는데 이 길이가 정말 C가 될 것인지를 따져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직각삼각형은 전부 다 합동입니다. 왜냐하면 SA, S 합동에 의해서 네 가지가 전부 다 합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도 대응변으로서 전부 다 C로서 같습니다. C, C, C. 자, 그렇다 해서 아직 정사각형이라 보장은 못하죠. 마름모까지는 되지만. 그래서 얘가 수직인 걸 좀 보이고 싶은데요.
그래서 다시 합동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 이 각이 점각일 때 대응각이니까 이 각도 점각이죠. 맞습니까? 또 이 각이 x각일 때 얘가 대응각이니까 x각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니까, 그리고 평각은 180도가 되니까 이 점 x 직각을 합한 것이나 점 x 이 각을 합한 것이나 180도로 같아야 되니 이 각도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각도 직각이고 이 각도 직각이고 이 각도 직각이고, 즉 내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니까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넓이의 관점으로 보면 A 플러스 B 전체 큰 정사각형 있죠? 의 넓이는 조그마한 정사각형 C제곱 더하기 삼각형 넓이 2분의 1의 AB가 총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유도가 됩니다. 뭐 많이 하는 일반적인 정리고요. 원론에서 또 나오는 정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만족하면 이 각은 직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번째, 피타고라스 정리의 평면 도형에서의 활용입니다. 첫 번째로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그 안에는 정사각형도 있죠. 그래서 정사각형인 경우는 특별하게 따로 다루네요. A이고 B인 직사각형일 때는 각이 직각이 될 것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대각선 길이 L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양변에 루트를 취해주면은 이 거리기 때문에 L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루트를 취해서 마이너스는 빼주고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가 A인 같은 길이인 정사각형일 때도 역시 직각이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L제곱이 되고, 즉 2A제곱은 L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L은 루트 2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여러분 많이 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높이인데요. 정삼각형은 역시나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당연히 두 변의 길이도 같게 되니까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성질 때문에 꼭지각을 이등분했을 때 수직하면서, 보이죠? 그림에는 수직하면서 이등분합니다. 따라서 수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높이, 수직일 때 높이가 결정이 되니까 h라고 두었을 때 변의 길이는 2분의 1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의 a의 밑변 길이 제곱, 이 직각삼각형에서 봅시다. 더하기 h제곱은 a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정리를 하게 되면 양변에 바로 4를 곱하면요. a제곱 더하기 4h 제곱은 4a제곱이 되고, 따라서 4h제곱은 3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4를 나눠주고 루트를 취해주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8번째, 피타고라스 정리의 입체 도형의 활용을 배워봅시다.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를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간에서도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직육면체가 있으면 밑면이 있죠. 밑면 안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얘를 이제 점선으로 좀 보시면요. 이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a 제곱 써볼게요. 이 길이는 이 검은 색깔 이 길이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피타고라스 정의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삼각형 기준으로 보면 세워진 삼각형 기준으로 보면 이 삼각형 역시도 수직이 돼요. 왜요? 이게 왜 수직이 되죠? 음, 사실은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직육면체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이면이 지금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수직이고 이면에서도 수직이에요. 근데 평면 도형에서는 그 평면에서 평면과 어떤 한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정의를 하려면 평면상의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 되어야만 비로소 평면과 수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강력한 정리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른 두 직선하고만 수직이기만 해도 모든 직선하고도 하고 다 수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과도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직선하고 수직, 또 다른 직선이 있어서 이 직선하고도 수직이면 평면 전체, 이 두 직선이 평면을 풍기고 있는데 평면 전체와 수직이다라는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직선하고 C가 수직이고 또 밑변의 B에 해당되는 놈과 C가 수직이니까 이 평면 전체와 수직이 되는 거예요, C가. 그러니까 하물며 평면상의 이 검은 색깔 선조차도 C와는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이 파란 색깔 수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얘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루트를 또 취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루트가 날아갈 거니까 이 L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외우기는 쉽고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정육면체도 똑같이 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19번째 삼각비의 뜻입니다. 삼각비라는 얘기를 하려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인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한 직각이 아닌 한 꼭지점의 이름을 이렇게 쌤이 B라고 두었어요. 자, 그러면 이 sin B라는 것은 영어 필기체 S를 따와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C, 이 길이를 B라고 할 때 sin 이렇게 쓰고요. sin B라는 것은 C분의 B입니다. 이 sin B라는 값은 불변하는 어떤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에 의해서만, 각에 의존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각을 우리가 베타라고 할 때 각 베타에만 의존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삼각형의 닮음 때문인데요. 이게 변이 길이가 더 길어진다고 칩시다. 이렇게 쭉 연장을 시킬 수 있죠. 작도를 할 수 있으니까. 연장을 해서 더 큰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 해도 이 큰 직각삼각형을 C 다시 이 큰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B 다시라고 하게 되면 sin B는 C 다시분의 B 다시가 되겠죠. 이게 같을 수가 있느냐가 사실은 질문인데요. 그것은 불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직각이라서 이 두 변은 서로 동위각이 됩니다. 동위각이 되니까 이 두 개의 선은 평행선이 되는 거죠. 평행선이 되니까 이 각이 또 같게 되어서 AA 닮음에 의해 두 개의 삼각형은 닮았습니다. 따라서 닮은 B가 일정한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대 B 를 하나, C 대 B를 하나,
그 값은 어떤 상수 k로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을 우리가 sin b라고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크든 더 작든 관계없이 오로지 가격만 의존해서 빗변분의 높이가 sin b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sin이라는 얘기가 변이 바뀌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닮음에 의해서 b가 일정하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코사인 b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이렇게 c를 잡는 거죠. 이 b를 기준으로 코 c를 따와서 이렇게 둘러버리면 c분의 a가 되는 거죠. c분의 a. 탄젠트는 각 b를 기준으로 직각을 토대로 훑고 이렇게 t를 세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거죠. c는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거 쓸 때 우리가 그래서 탄젠트는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얘도 불변량이에요.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각 b의 삼각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번째 삼각비의 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특수한 각인 30도, 45도, 60도에 대한 각 삼각비의 값,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이렇게 각도가 증가할 때, 특수하게 증가할 때 이거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2분의 루트 1로 보면 1이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2, 3. 코사인은 3이 1인데 분자에다 루트를 취하고 탄젠트는 3, 3, 1, 3으로 외우시면 돼요. 3분의 루트 3, 1, 루트 3.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은 점점 감소하는 형태, 사인은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특수한 각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좀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뭐 유도는 아주 편안합니다. 이 지금 30도가 있는 경우만 좀 살펴보면요. 이 같은 각만큼은 우리가 작도를 할 수 있죠. 이 30도만큼을 작도를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각을 작도를 해보면 이 밑에다가 똑같은 각만큼 작도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30도만큼. 30도만큼 작도를 딱 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30도가 될 테니까 얘도 30도가 되죠. 30도가 될 테니까 꼭지각을 2등분한 각이에요. 꼭지각을 2등분 했는데 얘가 수직이 되는 거죠. 수직이 되면서 얘는 지금 2등분 하고 있어요. 왜 2등분 하냐면 ASA 합동 때문이죠. 이 공통변이고 30, 그 다음에 90이 되니까 ASA 합동 때문에 이 길이 이 길이는 같게 됩니다. 대응변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것이 지금 60도인 정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인데 정삼각형이 되면은 이 변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두게 되면 2분의 1의 a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높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 2분의 루트 3a가 돼요. 따라서 사인이라는 값은 a분의 사인은 이렇게 잡히죠. 사인 이렇게 잡히니까 a분의 2분의 a가 잡히니까 a가 날아가고 분무수로 처리하면 이렇게 돼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은 2분의 1이 된다.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a분의 2분의 루트 3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탄젠트도 2분의 루트 3 a분의 2분의 a 해버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45도, 60도도 똑같이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또 0도, 90도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자, 지금 30도, 45도, 60도 이런 식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보시면.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방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커지고 있으니까 이게 딱 붙어서 0도인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직선. 이게 삼각형은 아닌데 삼각형처럼 좀 보시면 sin 0이란 것은 어떤 길이에다가 분의 높이가 이렇게 되는데 높이가 지금 0이 돼버리니까 어떤 상수분의 0이 되어서 0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사인은 이걸 돌려버리죠. 이렇게 돌려버리면 어떤 놈 분의 어떤 놈이 돼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나누게 되니까 1이 되겠죠. a분의 a가 되니까. 탄젠트는 어떤 길이 분의 높이인데 높이가 0이 돼버리니까 0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90도일 때 또 보면 점점 커져서 이렇게 딱 세워진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사인 90은 이거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놈분의 같은 놈이 되니까 1. 코사인은 이거 분의 높이인데 밑변인데 밑변이 지금 0이죠. 그래서 어떤 놈분의 0이 돼버리니까 0이 되고, 탄젠트 90은 이렇게 세운 걸로 보면 0분의 어떤 상수가 돼버려요. 이렇게 0분의 어떤 상수 뭐 1이라고 치면, 이런 건 지금 정의되지가 않죠.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지금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얘는 양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특별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도형으로. 그래서 예각에서 삼각비는 표나 계산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째 삼각비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거리를 구할 때 우리는 삼각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이 b를 구한다고 할 때, 이 길이 b를 구한다고 할 때, 이 c라는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c 곱하기 sin b를 해주면요, 이 sin b라는 것은 각에만 의존하죠. 그래서 c분의 b라고 해도 전혀 관계가 없죠. c 곱하기 c분의 b가 되니까 약분이 되어서 b만 남게 돼요. 그래서 길이 b를 구하고 싶을 때는 c 곱하기 sin b를 해버리면 이 거리 b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 a 밑변 a를 구하고 싶을 때는 c 곱하기 코사인 c를 해버리면 됩니다. c 곱하기 코사인 b를 해버리면 됩니다. 코사인 b가 지금 c분의 a죠. 그러니까 약분이 되면서 a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b를 구하고 싶을 때는 a 곱하기 탄젠트 b를 해버리면 됩니다. a 곱하기 탄젠트 b라는 것은 a분의 b죠. 그래서 약분이 되니까 b만 남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문제 풀 때 기술로 좀 많이 쓰이고, 특히 밑에 보시면요, 넓이 구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높이를 이 각을 알고 있을 때는 높이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면 암기를 하실 때는 2분의 1의 AC 그냥 곱해버리고 거기다가 사인만 취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인만. 알겠어요? 둔각일 때도 관계없습니다. 사인만 취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어떤 거냐면 높이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높이를 A에서 수선의 발을 작도할 수 있죠. BC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작도하게 되면 얘는 수직이 되겠죠. 얘는 수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각 B에 대해서 우리는 이 높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 높이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C 곱하기 sin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높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삼각형 넓이 공식을 쓰려면 2분의 1의 밑변 A 곱하기 높이 C 곱하기 sin B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요 넓이가 유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했다는 얘기예요. 둔각도 마찬가지로 얘에서 외부점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얘를 연장을 시켜가지고 이 각도에 대해서 이 점각 있죠? 180도 빼기 B라는 이 각도에 대해서 또 높이를 구하고, 높이가 아마 C에 sin C가 될 겁니다. sin 이 180 빼기 B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밑변은 요 A만 구하면 되죠. A만. 그래서 우리 삼각형이 이렇게 둔각일 때도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버리면 넓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방식을 사용해서 둔각일 때도 똑같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넓이를 구할 때는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만 구해서 곱해주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각형, 직각삼각형일 때 넓이도 A, B가 있으면 사인 90도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인 90도가 아까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이 되는 특수한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AB의 사인 90이 1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90도에 대해서도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2번째, 원과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죠. 자,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등분한다라고 합니다. 그 현을 이등분한다. 자, 중심이 있고요. 현이 있죠. 자, 수선을 한번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수선을 내립니다. 중심에서 현으로. 그럼 얘는 수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요. 자, 그럼 이 현을 지금 과연 이렇게 반반으로 나눌 것인가? 이 이야기인데요. 나머지 변으로 이렇게, 원의 반지름을 한번 작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하고,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하면, 원의 뜻이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이 반지름으로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뭐죠? 직각인 걸 알고 있고 R, 그 다음에 빗변 H가 반지름으로서 같고, 그 다음에 S, 파란 색깔 공통변 있죠? 공통변. RHS 합동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서로 합동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응하는 변인 이 현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각각 같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현으로 수선을 내렸더니 그 현을 이등분한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사실이 성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냐? 이건데요.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이 먼저 주어져 있고 얘 수직 이등분선을 조금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할 것인가를 따져야 돼요. 자, 근데 이게 그걸 확인하기는 지금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등분선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중선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중점을 먼저 쌤이 잡아요. 이 현의 중점을 먼저 이렇게 잡아볼게요. 콩 찍었습니다. 중점입니다. 탑, 탑. 자, 그 다음에 그냥 얘랑 얘를 이제 연결할 거예요. 연결. 얘가 지금 수직인 걸 보이는 게 우리가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쫙 잡고 연결. 했을 때 이 파란색과 검은색이 수직이 되느냐를 따져주면 게임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와 같이 반지름이 되도록 나머지 선들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또 원의 뜻을 써먹어야죠. 원의 뜻 때문에 이 빨간 색깔 길이와 이 빨간색은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공통변이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합동이죠? 변 3개가 같으니까 SSS 합동입니다. 따라서 대응각인 이 각과 이 각은 점각으로 같아요. 자, 각이 같으니까 한 변에 한 변을 세웠을 때 이웃한 두 각이 같으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직각이라고 했죠. 그것을 직각이라고 정의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직각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수직 이등분선은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게 된 거예요. 중심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원의 중심과 현의 길이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첫 번째인데요.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지금 같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은 길이가 같으냐를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반지름을 이렇게 갖고 옵니다. 축, 축. 길이가 같겠죠? 반지름이니까요.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를 알고 또 한 변의 길이도 알고 직각인 걸 알았으니까 직각 R, 빗변 H, 한 변 S 합동에 의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된답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변인 이 밑변과 이 밑변은 서로 길이가 같겠죠.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배웠었던 걸 보시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2등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이죠. 는 그 현을 2등분한다 했으니까 이 나머지 쪽도 3칸이 됩니다. 3칸. 따라서 이 전체 길이는 6칸으로 지금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2 곱하기 이 형태로서 똑같은 길이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두 현의 길이는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거꾸로예요. 한번 지워보죠. 이번에는 길이가 같은 두 현이랬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이 지금 현 길이가 얘랑 얘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이 길이가 같은 두 현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느냐가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또 똑같이 중심에서부터 이런 반지름을 촥촥 그어보는 거예요.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면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쌤처럼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쌤도 막 고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다 같죠? 자, 길이가 다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전체 지금 이런 이제 삼각형 여러 가지 조각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 삼각형 기준으로 한번 보죠. 요 삼각형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요번에는 뭐죠? 요번에도 직각인 걸 알고 있고 빗변이 반지름이죠. H 그다음에 S를 알고 싶은데 이게 S인 걸 보장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가 3칸인데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나요? 이 길이랑 이 길이요. 그거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등변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리면 밑변을 수직하면서 이등분하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를 알게 됐어요. 이 변의 길이를 우리가 뭐 A라고 한다면요. 이 A라는 길이를 알기 때문에 RHS 합동으로 인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결론인 이 현과의 거리가 같게 된다는 얘기죠. 대응변이라서요.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조금 어렵죠? 접선의 길이입니다. 아주 뭐 많이 나오는 형태죠. 원 외부에서 이게 접선이 이렇게 딱딱 작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접선까지 거리가 이 길이 각각이 지금 무조건 같다는 거예요. 뭐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다 암기도 잘 하고 계실 거고. 자, 그런데 이거는 지난번에 쌤이 이야기했어요. 접선하고 중심을 접점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 증명까지 했죠, 이거. 엄청 어렵게 해서. 이 각이 몇 도가 된다고 했었죠.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자유롭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직이 된다 했다고요. 그죠? 이걸 우리가 그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공통변이 되고요. 또 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를 알죠. 그리고 이건 공통변이죠, 공통변. 따라서 R, H, S죠. 합동에 의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되고 따라서 이 대응하는 변인 이 접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3번째 원주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원주각과 호인데요. 이렇게 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호가 주어져 있을 때 외부에 한 점을 이렇게 잡고 연결해주면 이를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지금 원주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원주각이라는 것을 이 호에 대한 중심각, 그러니까 이 중심각 이음각과 정확하게 2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중심을 이렇게 또 연결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원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각과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통과시켜 버릴게요. 자, 됐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우선 우리가 원의 정의를 씁시다.
원은 항상 좋은 거잖아요. 반지름 길이가 다 같은 거니까.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요걸 딱 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삼각형들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를 점각, 점각, 얘를 x각, x각이라고 할게요. 밑각이 크기가 같죠? 자, 근데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고, 그리고 180도에서 이 점 두 개를 뺀 만큼이 이 각도인데, 이게 또 편각으로서 지금 180도가 되니까 이 각은 점 두 개가 됩니다. 점 두 개. 2점이죠, 2점. 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대내각이라면 대내각. 이 두 개의 합한 것과 이 외각은 같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내각이 지금 x각이니까 이 각이 x 두 개 합한 거예요. 2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우리가 찾았던 원주각 이 각은 점 더하기 x고요. 게다가 이 지금 중심각이라고 하는 얘는 2 곱하기 점 더하기 2 곱하기 x가 되어서 결국은 2 곱하기 점 더하기 x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각보다 이 각이 지금 두 배가 된다는 얘기죠. 두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 배. 따라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 크기의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나온 형태예요.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형태가 많이 나오냐면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름을 하나 주고요. 이렇게 지름을 하나 딱 줍니다. 보통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딱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선을 또 하나 연결해버려요. 또 이 선을 딱 연결해. 자, 그래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 속에서 이런 형태가 딱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이 각도를 알아야만 문제가 풀리는 문제죠. 이 각도가. 이 각도 몇 도일까요? 맞습니다. 90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지금 이게 평각 180도잖아요. 그럼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아까 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직각이 되는 거죠. 항상 지름을 지나는 원주각은 무조건 90도가 된다는 이 사실을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명은 간단해요. 이 중심을 딱 그어서 뭐 간단하게 이 중심을 연결해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으로 보고 요 두 밑각에 대한 합을 여기다 취해주면 똑같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좀 하셔야 될 거는 외곽일 때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림 형태가 물론 교과서에서 뭐 정답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뭐 이런 형태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외부에 빠져 있을 때 또 이 각이 이 각의 2분의 1이 되는지 이 각이 이 각이 두 배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과제 이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원에서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 크기는 같다.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 원주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다. 원주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것은 아주 편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중심을 한번 갔다 가면 되거든요. 원주에 있으면 중심과 갔다가 또 가면은 무조건 두 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24번째 원주각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직선이 있고 그 위에 점을 두 개를 콩콩 찍어 넣었어요. 그래서 뭐 오른 위에 편이든 밑에 편이든 같은 쪽에 두 점을 이렇게 임의로 찍었는데 만약에 이 두 점과의 각도 있죠. 그래서 이 각을 셈이 빨간색 점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은 쪽에 있는 요 각이 만약 같다라고 하면 이 원을 이렇게 세 점만 지나면 원을 반드시 한 개를 딱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 나머지 점도 이 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명제예요.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면 우리는 원 하나 딱 만들 수 있어요. 항상 유일하게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이 나머지 한 개의 점조차 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의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한번 쌤이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모순이 일어날지 한번 봅시다. 자, 원 위에 있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다시 원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나? 옳지. 자, 이런 식으로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일단 있습니다. 그죠?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이렇게 그렸다면 이렇게 외부에 지금 생길 수도 있고 뭐 내부에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외부에 생긴 경우라면 한번 보죠. 그러면 일단은 이 외부에 있는 점과 이 선을 연결한 이 교점이 생길 테니까 이 교점과 나머지 선을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점과 나머지 선을 이렇게 연결해 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또다시 이 원주 있죠? 이 원주, 이 원주에 대한 원주각이 되는 거예요. 이 각이. 그래서 이 각이 또 빨간색 점각이 되겠죠. 원주각 성질이지 않습니까? 한 원주에 대해서 원주각은 같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각이 지금 전부 다 같아 버렸어요. 그렇죠? 이 각, 이 각, 이 각이 전부 다 같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이 삼각형이 한 외곽이 돼 버리거든요. 다시 말해 이 점각이라 했으면 요 각, 요 조그마한 걸 얘를 x각이라 하면 점 더하기 x가 대내각 때문에 이 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이 결국 점 더하기 x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건 모순이죠. 왜냐면 x라는 것은 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이 날아가면. 근데 x라는 건 어쨌든 조금이라도 존재하니까 외부에 있으면. 그래서 외부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내부에, 원 내부에 이제 생긴다고 하면 또 비슷하게 이제 모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점 위에는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라는 것은 한 직선 위에 두 점이 있고 외부에 이렇게 점이 있을 때 그 각이 같다면은 반드시 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자, 두 번째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똑같은 개념인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각의 크기, 이 대각의 크기의 한 쌍이라도 180도가 돼버리면 이것은 필히 이 사각형 자체가 필히 원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세 점만 있어야 원을 만들 수 있다 했죠. 근데 네 점이 원이 위에 있으려면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잡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원 위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대각의 합이 지금 180도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죠. 자, 그래서 큰 원주랑 작은 원주를 볼 거예요. 원 전체 둘레를 둘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원주 있죠. 아주 큰 이 원주. 이 원주에 대한 중심각은 누구냐면 얘예요. 그러면 이 각을 쌤이 점각이라 할게요. 점각. 점 두 개 각이라 하겠습니다. 점 두 개 각. 점 두 개각. 그러면 이 원주에 대한 원주각은 반이니까 점각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이 원주에 대해서 이 원주에 대해서 중심각을 x라고 2x라고 하면 이 각은 x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 전체 둘레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니까 전체 둘레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둘레는 전체 각이 360도로 돌아가죠. 따라서 2 곱하기 점 더하기 2 곱하기 x가 360도가 되니까 따라서 점 더하기 x는 어떻게 되나요? 18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각의 합이 점 더하기 x가 180도가 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원 위에 있을 때는 대각은 무조건 180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입니다. 자, 이것도 뭐 원 내부 삼각형 내부 안에 이렇게 중심이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랑 또 선 위에 겹칠 때랑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누는데요. 간단하게 원의 접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접점을 지나는 현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좀 크게 하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 색깔이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내부에 있을 때만요. 그림대로만 하죠. 외부에 있을 때는 여러분 과제를 해보세요. 이렇게 접점에서 중심이 지나도록 하면 얘가 지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머지 변을 이렇게 이어요. 자, 그러면 아까 쌤이 강조했다시피 이게 지금 90도가 되는 거죠. 90도가. 90도가 되면서 또 이 AB,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빨간 색깔, 이 파란색 점각이랑 요 점각이 같아 버리는 거죠. 원주가 한 원주에 대한 각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름을 갖는 원주각이니까 이게 90도가 돼요. 그죠? 이거 기억해 두시랬죠. 90도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심에서 접선에서 중심을 지나는 선은 쌤이 증명까지 해줬죠. 이거 90도라고 했죠. 이거. 접선과 중심을 지나는 선은 90도다. 그러니까 이게 90도고 점이니까 나머지 각이고 이 나머지 각과 이 점각을 합하면 90도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중심 내부에 있을 때도 성립하고 이렇게 외부에 있을 때도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이 맞물 때도 성립하는데 그것은 개별 학습 자료를 보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이때까지. 두 현이 만나서 생기는 선분의 길이 관계인데요. 이것은 뭐 이게 중심이라는 보장은 없는데요. 이게 이제 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현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현을 긋고요. 얘도 현을 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주각 단원이지 않습니까? 원주각을 써먹어야죠. 이 각이랑 어때요? 이 각이랑 같죠? 어떤 호에 대해서? 이 C10이라는 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AD라는 호에 대해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X랄까? 그쵸? 그럼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무슨 닮음인가요? AA 닮음이 되죠. 따라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례식을 정리하면 이 형태가 나옵니다.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A 닮음 때문에 이 B가 똑같다라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닮음이 많이 쓰이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이 공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AC라는 원주에 대해서 이 각은 원주각이에요. 이 두 개가. X라고 해야겠네요. X각, X각. 따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또 AA 닮음이 돼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는 이 길이와 이 길이 B와 같아서 또 이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이 외부에 어떤 점이 있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박수! 자, 정말로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